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11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녹음하는 날은 12월 6일 이제 화요일이에요. 일단은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뭐 백수니까 더 그렇죠. 원래 백수라 뭐 그렇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일정하게 프리랜서로 일단 뭐 강의를 하다가 요새는 거의 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외주 강의들도 거의 안 들어와서 원래 이렇게 제가 한 곳에만 있는 편이 아니라 여기저기를 좀 많이 다니는데, 보통은 좀 이제 큰 건수의 강의들을 조금 맡고 싶은데 맡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없고, 예전에 이제 단발성 프로모션이나 이제 기타 이제 특강 강의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서울 쪽에서 이제 특히 이제 커피 관계자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강의들을 요즘 거의 없어서 이제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연말에 이제 뭐 강의가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아예 지금처럼 없을 때가 있는데, 뭐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죠. 항상 좋을 수만도 없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 사는 편입니다. 사실 뭐 눈높이를 제가 워낙에 낮추고 살다 보니까 뭐 남과 비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 하지도 않는 편이에요. 뭐 누구는 뭐 무슨 일에서 돈을 많이 번다, 누구는 뭐가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에 별로 관심도 안 갖고, 일단 비교를 하는 순간 자신이 조금 초라해지거나 이제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애초에 이제 비교를 안 합니다. 남들이 명품 가방을 들든 말든,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든 말든, 뭐 나보다 더 좋은 집, 나보다 더 좋은 동네에 산다, 이런 거에 이렇게 별로 구애를 받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사실 뭐 너무 놀기만 하고 있으면 불안하죠. 불안해. 불안한데, 전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살고 있고요. 자, 211회. 오늘이 이제 그 전날, 아니구나. 전날이 아니구나. 오늘 새벽에 이제 축구 경기 결과가 이제 나온 날이었습니다. 사실 뭐 축구 원래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는 않았는데 새벽 3시인가 4시에 일어나서 이거 어떻게 봐. 하여튼 대단해 사람들은. 나는 2002년 월드컵도 제대로 안 봤어.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자랑이냐? 막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사람들마다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게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과 다르다고 남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가치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또한 내가 너와 다르니까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단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라고 뭐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그냥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뭐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북이 있으면 남이 있고 근데 서로 상반된 성격과 스타일의 모양과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사는 게 세상이라, 사실 정답이 있다고 한들 그거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비난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축구를 패함으로써 이제는 이제 편하게 남의 경기를 이제 관람할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좀 났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국가 매치를 보면서 느끼는 게, 확실히 이 대한민국 축구 수준도 올라가긴 올라갔구나. 근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네티즌들 글 보니까 일본이 확실히 우리보다 앞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브라질 축구도 한때 잘 나가다가 또 조금 안 될 때가 있었고, 요즘에 또 전성기가 오는 거고, 또 뭐 아르헨티나나 뭐 프랑스가 최근에 요즘 급부상하고 있죠. 뭐 네덜란드도 그렇고요. 뭐 원래 강팀인 나라들인데 뭐 이번에 이탈리아나 독일이 뭐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다 이렇게 기복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좋은 인재들과
또 더 좋은 조직력과 시스템으로 이제 다음 경기에서는 또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축구협회가 바뀌어야 된다. 뭐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때가 되면 바뀌겠죠. 네,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11회. 제가 지금 커피 한 잔을 먹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번에 GS에서 카페 25 GS에서 GS 편의점에서 내세우는 커피죠. 신상품 커피인데 한번 이 커피를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걸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서 원래는 한 잔에 1200원씩이에요. 그럼 세 잔이면 이제 3600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2 플러스 1인가? 맞나? 뭐 그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2 플러스 1 프로모션이니까 그러면 두 잔 가격으로 이제 세 잔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1200원씩 두 잔이니까 이제 2400원. 이제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한 잔당 이제 800원 꼴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세 잔을 사서 이게 소주잔 같은 컵에다가 담겨서 나와요. 좀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물론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일단 한 잔은 마시고 두 잔은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돼서 이런 것도 그냥 물론 불편하겠지만 편의점에서 불편하겠지만 이 다회용 잔을 그냥 그 도자기 같은 잔으로 이렇게 살짝 마시고 갈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좀 약간 들고 나가야 되는 분위기라 왜냐면 나가서 이제 편하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남성들은 담배도 피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또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회용품을 쓰면 편하긴 한데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불편할 수는 있지만 아, 이 일회용품을 좀 규제를 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이제 그 점주분 얘기로는 그 점주분하고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점주가 그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이셨어요. 사실 제가 여기를 이제 집이 가까워서 종종 가요. 특히 신제품 커피들 나왔나 하고 이제 가보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갔는데 이제 커피가 안 들어왔다. 아직 이 제품이. 일단 홍보는 돼 있는데 물건이 늦게 들어온다. 그래서 전에 한번 허탕을 쳤죠. 그러니까 제가 또 갔더니 이제 알아보시니까 이제 오늘은 커피가 준비가 된다. 이제 이러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걸 한 잔을 먹으니까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맛있었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여기 카카오 크리머라고 주는 이 카카오 분말이 있는데 이게 거의 100% 카카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분이랑 이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갖고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좀 확대해서 좀 볼게요. 보면은 일단 자댕에서 만들었고요. 이 카카오 크리머 스틱을 그 코코아 가공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코코아 우리가 알고 있는 네스킥 그런 분말이에요. 그러니까 탈지 분유도 들어있고 텍스트린 뭐 가공소금, 계피 분말, 향료, 초코향, 바닐라향, 탈지 분유, 산도 조절제, 그리고 이제 야자 경화유까지 들어있습니다. 물엿, 우유 성분의 크리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여러 가지의 이제 가당이 돼 있는 코코아 분말 카카오 가공 식품이에요. 이 가공식품을 이제 넣는 거라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있죠. 제가 이걸 좀 그램을 좀 재볼게요. 일단 컵을 포함하고 재면은 33.1g. 그러니까 이제 컵만 놓고 보면 컵이 약간 3g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몇 g이라고 했지 내가? 0점을 잡고 다시 재볼게요. 거의 30g이에요. 일단 뭐 크레마와 약간 분실되는 것까지 포함하시면 29.3으로 나오는데 거의 30g 딱 맞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에스프레소 머신 기계가 이제 구멍이 이제 추출구가 두 개가 있는데 한 15g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나와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순히 보면 이제 리스트레토 도피오 같은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샷이 이 투샷으로 나오게끔 돼 있고요. 근데 지금 이게 그람 수가 30g이에요. 지금 다른 것도 재보면 얘는 지금 31g 정도 됩니다. 제가 조금 마신 거랑 안 마신 거 차이가 있네요. 일단 이 블랙 상태에서 그냥 마시면
약간 쌉싸름한데 기본적으로 코코아 쪽 말고 초콜릿 향미가 좀 있어서 상당히 좀 약간 단맛도 잘 돕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에스프레소 자체가 맛이 있어요. 지금 이게 맛이 없는 에스프레소가 아닌데 여기에다가 제가 그러면 에소 자체를 먹으면 어떤 맛이냐? 그냥 크레마 자체도 향이 많이 좋고, 그러니까 싸구려 원두를 쓰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기다 제가 그러면 지금 이게 에스프레소니까 따뜻한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자, 따뜻한 물을 좀 부어보겠습니다. 그 점주분 말씀은 텀블러를 들고 들어와서 에스프레소를 여러 잔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프로모션을 하고 있으니까 에스프레소를 뭐 한 투샷, 뭐 쓰리샷 받아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가져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쌉니다. 왜냐면 이제 커피 3잔 분량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커피 한 잔 값으로 괜찮죠? 이게 뜨거운 물을 좀 부었는데 뜨거운 물을 부어도 커피에서 단맛이 잘 느껴져요. 맛있어요. 제가 지금 이게 3잔 시켜갖고 하나는 이미 먹었고 그 자리에서 지금 이 편의점이 좀 가까운 편이라 한 걸어서 가면은 한 3분? 뭐 한 3, 4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왔다 갔다 한 건데 차 끌고 가서 이제 후다닥 이제 픽업해 온 거죠. 일단 커피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뒤져볼게요. 이게 지금 홍보하는 홈페이지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출시했다. 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일단 솔직히 이걸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이렇게 기업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했는데, 과연 소형 점포들이 경쟁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일단 커피 자체가 맛이 좋은데, 가격까지도 오지게 싸. 아, 물론 집에서 캡슐 커피를 먹는 게 더 낫죠. 근데 일단 요 GS 커피와 관련된 좀 자료를 뒤져볼게요. GS 카페 25. 일단 신제품 출시했다는 얘기 말고 홈페이지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게 좀 있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GS25 커피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다른 편의점과 비교했을 때 이제 제 취향에는 이제 GS 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사람마다 각자 취향이 틀려서 뭐 어디가 더 맛있다, 어디가 더 맛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GS25 편의점 커피가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좀 좋은 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는데 일단 홈페이지를 뒤져보면 정보가 없어요. 지금 자세한 정보가. 그냥 이제 검색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카페25 원두 리뉴얼 출시됐다. 그래서 이제 과테말라, 콜롬비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이렇게 뭐 5가지를 블렌딩 했다라고 써 있는데 물론 이제 원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땜시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스위스 유라 머신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점포에 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에스프레소 출시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뭐 한 5월 달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본 거는 최근에 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메뉴가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진짜. 근데 이제 최근에 이 프로모션을 하니까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이 홍보와 이런 프로모션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카페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바로 이 홍보에 달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카페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어떤 각인할 수 있는 그 어떤 매개체가 바로 이 홍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이 커피를 다시 한번 좀 드셔 먹어보면 일단 아메리카노로 먹어도 상당히 맛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코코아 분말을 타서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 그 약간 이게 설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달큰한 에스프레소에 이제 코코아 향과 그 초콜릿 느낌이 잘 느껴져서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에스프레소 자체를 그냥 먹어도 오지게 맛없는 커피들도 보통은 오지게 맛없는 에스프레소용도 그냥 에스만 먹으면 오지게 써요. 그냥 막 진짜 타이어 태우는 느낌의 뭐 그지 같은 맛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다가도 설탕을 넣으면 상당히 달큰하니 맛있어집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보죠. 이 학원에서 이제 이 테스트용 원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습용 할 때 이제 막 쓸 수 있는 좀 저가형 원두를 이제 학원에서 구비해 놓는데, 물론 이제 뭐 프랜차이즈에서 먹는 그런 맛이에요. 실제로 먹어보면 이 저가 커피들이 판매하는 그냥 뭐 쓰고 약간 구수한 느낌인데, 그걸 에스프레소를 시음을 시키면 보통 학원생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막 못 먹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거기다가 설탕 한 스푼만 넣으면 대부분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 맛있다! 막 이러면서, 오, 에스프레소가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라는 얘기를 할 만큼 달아서 맛이 없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제품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냥 뭐 에스프레소 하나를 마시려고 1200원, 뭐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텀블러에 에스프레소 하나 담아가서 뭐 뜨거운 물이나 우유 타서 드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 자체가 맛있으니까. 그래도 요즘에 이제 에스프레소 바 유행이 좀 불고 있어서 이 편의점에서 이렇게 종이컵으로 나가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또 이 간지로 먹는 건데 네? 에스프레소를 먹어도 이 들고 나가서 이렇게 먹기보단 GS 편의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좀 거기 이렇게 보면 다 바들이 있잖아요. 바에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고서 이거를 다 이제 그 자리에서 먹고 가게끔, 그러니까 이제 좀 잠깐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네, 그 에스프레소 마시면서 한 5분 뭐 이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게 좀 마련해 주면 어떨까? 오히려 이런 일회용 종이컵을 쓰면 좀 없어 보여요. 무슨 소주 뭐 장례식장 소주잔 마냥 이렇게 들고 나가니까 애가 좀 없어 보여. 이것도 그냥 잔에다 예쁘게 놓고 홀딱 마셔줘야 그 어떤 기분도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팔면은 약간 커피 먹는 느낌이 안 들죠. 정말 뭐 싸구려 테이크아웃 커피 먹는 듯한 느낌밖에 안 드니까 이런 것도 조금 개선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죠. 에스프레소 바를 편의점에서, 예? 우아하게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뭐 이런 거. 왜냐면 이제 편의점 그러면 간편식, 좀 질 떨어진다. 뭐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간데, 에스프레소만큼은 정말 이탈리아 오리지널 커피 느낌을 편의점에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다. 그것도 단돈 1200원에. 제 생각에는 1200원에 200원도 좀 빼고 1000원 딱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서 현금 1000원 내고 먹기도 편하지. 뭔가 1100원, 1200원 그러면 또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또 1500원을 하자니 분명히 이 회사에서도 1500원에 팔기엔 사람들이 안 먹을 것 같다.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낮춘 게 1200원인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1000원에 팔고 이 컵 같은 거를 다 이제 종이컵이 아닌 이제 도자기 같은 예쁜 잔에 바로 먹을 수 있게. 물론 이제 카카오 크리머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또 이제 돈이 좀 비쌀 것 같기도 한데, 카카오 크리머를 뭐 하더라도 단돈 1000원에 마실 수 있는 뭔가 이탈리아식 전통 커피를 편의점에서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홍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이 젊은 층과 또 이제 커피에 관심 있는 층들한테 좀 이 커피를 먹기 위해 편의점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 물론 이런 전략은 개인 카페도 필요합니다. 물론 기업들이야 자본력도 있고 뭐 똘똘한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뭐 굳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 카페들도 이런 거를 좀 전략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카페에 가면 꼭 아메리카노 라떼를 먹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식 전통 에스프레소 바의 커피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한국적인 어떤 문화와 어떤 한국만의 어떤 정서 이런 걸 포함한 그 홍보 마케팅이 좀 결합이 된다면, 특별히 이 점포에서만 먹을 수 있는 어떤 느낌을 연출해서 이 점포를 찾아오게끔, 사실 홍보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품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홍보가 미흡하면 잘 안 되는 걸 느껴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즐겨 먹는 라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풀무원에서 출시하고 있는 건면이에요, 건면. 이 건면류들이 보면, 그 신라면 건면도 그런데, 일단은 건면이 비쌉니다. 보편적으로 일반 라면에 보통은 한 50% 이상씩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4,000원이다. 그러면은, 50% 맞나? 보통이 이제 5,000원대 초반에서 이제 5,000원대 후반. 그런데 그중 풀무원에서 나오는 그 돈코츠 라면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풀무원의 몇 가지 건면들을 먹어봤는데 나머지 라면들은 그렇게 막 뭔가 확 끌어당기는 게 없었는데 돈코츠 라면은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코츠 라면의 컨셉이 다른 회사의 라면과 중첩이 안 돼요. 겹치는 게 없어요. 근데 일단은 밖에서 사 먹는 7, 8천 원짜리 라면에 절대 꿀리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슈까지 올리고 그 약간 반숙된 계란도 올리고 김도 몇 장 깔아 놓으면 이게 상당히 데코도 예쁜데다가 맛도 좋아서 밥 말아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풀무원에서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격이 좀 비싸요, 이 제품이. 그러니까 뭐 겉면이라서 비싼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풀무원에서 겉면을 빼고 일반 라면을 넣어가지고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저렴한 가격대에 어필해보면 어떨까. 일본식 전통 라면을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거. 왜냐면 지금 다른 그 라면 제조사에서는 그 돈코츠 라면과 그 약간 겹치는 메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전력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풀무원에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반응들을 보니까 다들 맛있대요. 맛있는데 아쉬운 게 비싸다. 비싸다입니다. 비싸다. 그러면 겉면 대신 일반 라면을 넣어서 가격대를 좀 낮춰서 소비자들에게 더 어필하고 아니면 비싼 가격에 이게 건강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맛도 탁월하고 좋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본 라면을 먹으려면 기본 8,000원에서 만원인데 우리 라면은 단돈 2,000원이면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홍보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죠. 물론 제가 최근에도 이제 홍보 관련 교육을 받고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전부터 제가 이제 전공이 경영학과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 제품의 장점을 크게 부각시키지 못하고 트렌드 하는데 좀 약간 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카페를 만들어서 창업을 해서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물론 실력도 중요하고 커피에 대한 품질도 중요하지만 이게 홍보에 많이 달려 있구나. 그래서 그 돈 많은 그 점주들이 그렇게 돈 발라가면서 인스타 갬성 뭐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많이 끌어당기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 GS 편의점 카페 25의 커피를 조금 더 이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비교하려면 일단 커피 맛 자체가 상당히 캡슐 커피 맛과 유사해요. 진짜로. 일단 제가 뜨거운 물을 부어 먹었는데 일단 맛도 괜찮고요. 이게 은은한 초코 향과 초코 맛, 그 밀크 다크 초콜릿 느낌의 초코 카카오 향들이 잘 올라오고 맛도 상당히 달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넣지 않았는데도 커피 맛 자체가 이렇게 달달해요. 진짜로. 약간 쌉싸름한 그 초콜릿 느낌도 나면서 향도 잘 올라오고 에스프레소 자체가 맛이 좋아요. 이게 좀 식었는데도 괜찮네. 여기다 카카오 크리머를 넣어서 이제 이렇게 저어서 먹는 건데 이게 거의 뭐 네스킥 수준이라 달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이런 네스킥을 우유 제품들에 혼합을 하는데 에스프레소에도 첨가해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걸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느꼈고요.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캡슐 커피를 한번 갖고 와서 캡슐 커피에다가 요걸 딸라서 딸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맛을 비교하기 위해서 집에 굴러다니는 이탈리아 커피, 근데 카페 베르나노 1882 캡슐 커피 에스프레소 크레마 요게 맛이 비슷할 것 같아서 요걸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하나 찍고 자 커피를 비교해 봐야지. 아니 비교할 거예요.
이번 GS25 카페에서 내세우는 이 에스프레소 커피 컨셉이 이게 스트라파자토. 이씨, 이탈리아. 나 이탈리아 잘 몰라. 관심 없어. 이게 이탈리아 나폴리식 에스프레소인데,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게 이제 카페 베르나노 1882. 네, 나폴리인가? 느낌상 왠지 비슷할 것 같아서 갖고 와봤어요. 이제 코코아 파우더를 이제 좀 자연스럽게 뿌린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더티 커피와 약간 컨셉이 비슷합니다. 뭐, 이 스프라자토, 뭐, 이 스트라파자토 이 설명을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럼 뭐 이제 좀 뭐랄까, 마구잡이, 뭐 약간 요런 느낌의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GS 컨셉이 그렇게 잡았어요. 일단 리사르 커피에서 이 커피를 예전에 1,800원에 팔았었는데, 지금 얼마인가 한번 검색해 볼까요? 리사르 커피. 어디 갔어? 아, 어디 갔냐? 아, 네네. 이거 손 꼬이면 안 되는데. 리자르 커피를 뒤져볼게요. 리사르 커피. 리사르. 물론 이게 리자르 커피에서만 파는 건 아니고, 에스프레소 전문 바에 가면 이걸 많이 파는데, 지금은 얼마로 나왔나 볼게요. 이게 예전에, 지금도 1,800원으로 돼 있네요. 가격을 안 올렸나? 뭐 최근에 걸 봐야 되겠는데? 이게 가격 변동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가지고, 여기 보여지는 걸 보면 메뉴판의 가격이 카페 에스프레소가 3,000원? 많이 올랐네요? 오른 건가? 뭐야 이게 어디야? 아닌가? 이 지금 내 잘못 들어왔나? 지금 다른 분의 이 블로그를 잠깐 보고 있는데 가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네요. 어디야? 메뉴판이 안 보여. 아, 글을 올렸는데 에이씨 좀 잘 좀 찍지. 이게 지점마다 가격이 다른가? 이 명동점에 글 올라온 거를 보면은 약간 좀 가격이 좀 다르게 올라와져 있는데 이게 좀 가격이 최근에 인상이 됐나 보죠?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원래 가격이 1,800원 정도로 형성이 됐는데 이게 테이블에 앉아 먹는 게 좀 비싼 거고 일반적으로는 지금 가격을 보니까 1,800원? 그대로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격대가 이제 앉아서 먹을 땐 3,000원, 그냥 먹을 때는 뭐 한 1,500원, 뭐 이런 거니까 괜찮죠? 네. 근데 지금 이게 그 편의점에서 나온 거는 조금 더 이제 가격이 더 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비교해 볼게요. 제가 추출을 이제 좀 할 때 똑같은 조건으로 해보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30g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0g만 딱 재서 저울로 제가 지금 타이머와 저울을 쓰고 있는데 똑같이 해봐야죠. 똑같이 딱 받아가지고 자 전원 켜고 자 왜 이러는겨? 지금 저울로 재고 있어요. 딱 30g 정도 될 때 제가 끌 거예요. 와, 딱 30g 나오네? 와우. 일단 거의 모양이 흡사하게 비슷하게 나왔고요. 일단 향부터 맡고 제가 한번 커피 자체를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비슷해야 되니까. GS께 조금 더 이 초콜릿 향미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자, 맛은 약간 비슷해요. 근데 약간 이 제가 들고 있는 이 카페 베르나노 1882 아라비카
이제 요 크레마 에스프레소는 조금 이제 바디감이 조금 약하고 기본적으로 단맛이 조금 더 약합니다. 이 제품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머신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뭘 비교할 거냐면 에소 자체는 좀 이제 퀄리티가 편의점 거보다 좀 떨어져도 이제 가정용으로 먹는 커피에 이걸 똑같이 타서 먹어볼게요. 여기서 주어주는 코코아가 자댕에서 만든 거긴 한데 그냥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초콜릿 맛 네스킥?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걸 타가지고 마셔보겠습니다. 그 느낌이 비슷하게 나나. 참고로 이 에스프레소 바에서 뿌려주는 거는 100% 코코아 가루를 뿌려주는 거야. 카카오분만 100%를 뿌려주는 건데 물론 거기도 이제 당분은 들어갑니다. 근데 맛은 괜찮은데 이게 좀 연하게 나오네요. 여기다가 캡슐을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물 양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그 GS에서 먹을 땐 투샷이었고 얘는 이제 원샷인 거죠. 제가 여기다가 좀만 샷을 더 받아 볼게요. 리스트레토 정도만 받아가지고 네 조금 이제 진하게 받아서 이걸 타 먹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커피의 이제 맛과 풍미가 훨씬 더 좋겠죠. 비슷해. 훨씬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커피를 진하게 에스프레소, 그러니까 캡슐용으로 먹으면 이게 편의점에서 먹은 것처럼 리스트레토 투샷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좀 짧게 끊어서 리스트레토 형태로 이제 샷을 2개 정도 내린 다음에 좀 진한 에스프레소의 맛과 풍미를 업하고 거기에다 지금 이런 네스킥 같은 걸 뿌려 먹는 거죠. 맛있어. 확실히 이 맛이에요. 여기다 GS 커피도 살짝. 베리 굿. 진짜 맛이 좋습니다. 상당히. 이거 상당히 맛있는데? 이야. 일단 맛이 이 싸구려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매장에서 잘 만든 커피 한 잔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용으로도 충분히 이 느낌을 연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캡슐 커피를 이제 2개 해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게 아니라 리스트레토로 이제 2개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캡슐 하나당 리스트레토를 내려서 좀 아무래도 물이 많이 섞이지 않게 이제 진한 커피를 추출한 다음에 거기에 이런 코코아 분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스킥 같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넣어서 먹는 건데 제가 지금 요 추출한 거에다가 우유도 한번 타볼게요. 맛이 어떤가? 단순하게 얘기해서 에스프레소 바에서 먹는 게 좀 더 맛이 있죠. 근데 편의점 커피도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이제 편의점까지 가는 게 귀찮다. 그러면 집에 캡슐 커피가 있으신 분들은 캡슐로 이제 캡슐 2개 정도로 리스트레토로 이제 2개를 내려서 먹어도 좋겠다. 네, 진짜 맛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커피가 좀 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탄 맛이 많이 나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가 약간 좀 수분이 좀 많으니까 넣으면은 약간 코코아 먹는 맛 나요. 근데 오히려 좀 진하게 해서 먹으니까 맛이 잘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는 여기에다 이제 우유를 좀 타볼 건데 그러면 약간 모카가 되는 거죠.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 괜찮은데? 나 커피 자체가 맛이 워낙 좋으니까 편의점에서 뭐 이제 바쁘신 분들은 편의점에서 이렇게 에스프레소만 텀블러에 담아다가 뭐 집에 가서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아니다 회사에서 뜨거운 물 하나 좀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죠. 물론 이제 일일이 그렇게 하는 게 좀 귀찮다. 그러면 이제 커피 한 잔 딱 먹고 에스오 한 잔 딱 먹고 정신 한번 딱 차리고 뭐 출근한다거나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카페를 직접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뭐 요즘에 사무실에도 좋은 뭐 원두 사다가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이제 여러 사례를 좀 들어보면 뭐 어떤 회사들은 뭐 사장님이 커피 부심이 좋아가지고 뭐 전국에 있는 맛있다는 커피를 이렇게 홀빈으로 사다가 어떻게 보면 복지죠, 그런 게. 맛있는 커피를 이제 사무실에서도 내려 먹을 수 있다. 뭐 심지어는 뭐 라떼까지 먹을 수 있게끔 뭐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카페를 차려가지고 이제 밥 벌어먹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걸 느끼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커피가 차지하는 역할이 이제 상당히 커지고 이게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땐 꼭 김치가 있어야 되듯이 뭐 김치가 없으면 어떤 분들은 뭐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 커피는 하나의 이제 단순한 소비재라기보단 이제 삶의 하나의 이제 필요 조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면 꼭 커피 한 잔 먹어야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 실제로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모임을 가져도 물론 모든 가족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이제 가끔씩 만나는 가족들, 뭐 이제 처가댁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매일 같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뭐 연례 행사로 뭐 두세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한 번도 못 본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 어쩌다가 한 번 만나면 보통 이제 밥도 밖에 나가서 이제 비싼 돈 내고 먹고 꼭 밥 먹고 나면 무조건 코스로 카페를 갑니다. 뭐 프랜차이즈를 갈 때도 있고 뭐 개인 카페를 갈 때도 있고 뭐 유명하다는 카페도 찾아갈 때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돈을 꼭 써야만 되는 상황들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럼 카페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커피만 먹는 어떤 목적성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생기게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커피를 먹는 소비층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또 연령대도 다양해지면서 실제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인구가 나날이 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한 소비 패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특정 계층의 소비 패턴을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커피라고 그래서 무조건 싸구려 커피, 뭐 이렇게 싸구려 뭐 종이에만 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편의점도 약간 고급스러운 커피를 지향하는 느낌. 그래서 커피가 먹고 싶을 땐 편의점 커피도 괜찮아. 어떤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 사실 뭐 꼭 무조건 메가커피나 컴포즈 가서 테이크아웃 할 필요는 없잖아요. 특히 이런 에스프레소 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커피 한 잔 딱 먹고 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텀블러에 담아 간다든가 뭐 이런 것도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런 거를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카페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매출 감소를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 지인들 중에 카페 차리신 분들도 있고 뭐 최근에도 인터뷰한 몇몇 사례가 있지만 물론 어떤 분들은 잘 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안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연이 다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카페를 찾게끔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홍보고 전략인데 우리가 그걸 만들지 않고서는 자영업 세계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죠. 야, 네가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말은 쉬운데 그게 어려워요. 근데 저 역시도 카페를 이제 여러 차례 해본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실제로 성공한 몇몇 사례를 보면 이런 홍보 전략이 좀 통한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제가 총 카페 했던 횟수가 총 10번이었는데 그 중에 성공했던 사례가 딱 4번밖에 없어요. 물론 나머지 사례들은 뭐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게 굳이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건 실패한 거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성공한 사례를 이렇게 보면 홍보와 어떤 전략이 그 상권에 정확하게 잘 들어맞아서 일단은 그 안정된 소비 어떻게 보면 구매자들이 일정하게 방문해주는 어떤 패턴 그리고 일정한 매출을 가져감으로써 안정된 매출 운영을 가져갈 수 있어서 일단은 수익이 안정적이었다는 장점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경험한 바가 있는데 확실했던 거는 이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여러 차례 느꼈던 바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카페를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은
우리 카페를 찾아올 수 있는 동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꼭 먹으러 이 집 와야 된다. 이런 거.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저가형 에스프레소 바. 하지만 맛있다. 가격도 더 싸다. 그러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더 활용한다면 사실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편의점 커피의 장점이 일단 가격이 싼 거에 비해 맛이 상당히 괜찮다입니다. 물론 컴포즈나 메가커피와 같이 어떤 빅사이즈 컨셉은 아닙니다만 꼭 양이 많아야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더 잘 활용한다면 사실 편의점 카페가 앞으로 큰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커피 테스트를 보더라도 기업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앞서고 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바를 좀 더 간편하게 어디서든 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므로써 많은 시장의 파이를 이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좀 느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GS에서 출시한 카페25 에스프레소 커피를 소개해 봤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GS25 카페25 에스프레소 이제 스트라파 자또 컨셉 커피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네, 2+1 프로모션에 다녀와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소개해보고 커피를 마셔보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1차로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순서로는 커피 기사거리들 좀 한번 얘기 나눠보고 우리 좋아요 로스터리에서 저한테 선물을 줬던 드립백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선물로 주시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에이 저 새끼 또 저 새끼 또 괜히 착한 척 하려고 그런다, 그게 아니라 진짜 고마워요. 솔직히 남이잖아요. 저랑 뭐 인연을 맺었다고 해도 거의 남이거든요. 뭐 이렇게 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몇 년씩 이렇게 서로 막 친분을 쌓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제 뭐 학원에서 이제 어떤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 물론 사실 저는 스승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기보다는 그냥 커피를 함께 인생 속에서 함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삶에 있어서 커피를 함께하는 동지로 많이 바라보지,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치는 나는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저 그딴 거는 별로 제 취향에 안 맞아서 그냥 커피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같이 간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정성스럽게 로스팅을 해서 이렇게 드립백도 예쁘게 만들어 갖고 주는 게, 이게 돈으로 환산을 하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많이 주세요, 주변에서. 특히 학원생들 중에서는 이제 로스팅 하고 나면 뭐 드립백이나 직접 로스팅하는 원두도 많이 줘서 너무 땡큐하죠. 내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다른 클래스에 들어가서 이제 또 테스트용으로 쓰고 그래서 여러모로 감사한데, 이 받은 제품을 바로바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막 집에 너무 많으니까 리뷰할 때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달 됐거든요. 물론 드립백이 뭐 기본 한 달 정도는 갈 걸 계산하고 이제 포장하는데, 이게 완전 진공 포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 향이나 맛이 떨어져요. 이 개인이 만드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제대로 진공 패킹을 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질소 포장을 하거나 그러진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죄송하죠. 제가 일단은 커피 기사를 하기에 앞서서 이 커피 한 잔 먹어보면 또 시작할 건데, 뭐 아무래도 커피를 계속 이것저것 먹다 보면은 맛의 분별력도 떨어지고 향에 대한 좀 약간 그 민감도도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그런지 이 맛과 향을 느끼는데 조금 이제 쉽게 피로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많이 제대로 음미하기엔 좀 한계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지금 제가 시음해 볼 거는 파나마 잔슨 내추럴 게이샤 허니 라임 랏 792라는 커피인데 솔직히 처음 먹어보는 겁니다.
뭐 파나마 커피도 종종 먹어보고 게이샤 커피도 먹어봤는데 이 똑같은 커피를 먹었냐? 그러면 아니에요. 이게 처음 먹는 거예요. 이게 일단 비싸요. 일단 키로당 이게 11만 8천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현재 세웅지 씨라고 하는 이제 생두 유통업체에서 지금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품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뭐 이제 다음 해쯤 가야 또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원산지는 파나마 1kg가 이제 11만 8천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구려 커피가 아니죠. 일단 파나마에서 나오는 커피고 허니 라임 랏 792가 이 제품의 이름입니다. 플레임이 이제 파나마 잔슨 내추럴 게이샤 허니 라임 랏 792라는 제품이고 이제 이 컵노트에 대한 소개는 라즈베리 허니 라임 이제 슈가 케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제 사탕수수 뭐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역과 농장 파나마로 돼 있고 볼칸 치리키 잔슨 커피 팜이라고 한 농장이 이제 잔슨 이제 커피 팜 재배 고도는 이제 1400m 내추럴 방식으로 써 있고요. 일단 품종은 게이샤. 이 게이샤 커피 이름이 아니라 품종 이름이에요. 저도 말씀드렸죠. 이 게이샤라고 이름 달고 있다고 그래서 뭐 그 커피의 어떤 특정 나라나 특정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커피 품종 이름이 게이샤인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일단 에티오피아에서 왔다고들 합니다. 물론 내가 검증한 바는 없고요. 이 커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대부분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이 커피에 대한 이 대부분의 전문적인 내용들이 이제 1900년대 이 중후반에 거의 나왔어요. 뭐 40년도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거의 뭐 설화, 뭐 전설, 뭐 이런 얘기가 엄청 많고 또 어떤 그 정확한 연도 표기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참고 문헌에서는 뭐 누가 옛날에 쓴 책에서 뭐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되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정확성이 없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코페아 아라비카 그러면 이제 아라비아의 커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커피의 발생지를 아라비아 반도로 봤었는데 이게 이제 1900년대 들어서서 이제 좀 전문 과학 기술이나 이제 어떤 그 탐험가, 탐구가들에 의해서 이제 밝혀진 바로는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190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책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 100% 팩트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사실 저 역시도 배워가면서 혼돈이 좀 많죠. 옛날에 배웠던 내용과 지금 배웠던 내용들이 뭐 지금 뭐 가르치는 내용이나 이제 또 이제 전문적으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좀 그 갭 차이가 상당히 커요. 아무튼 일단 스페셜티 그레이드라고 돼 있고 수확 시기가 이제 4월 달로 돼 있습니다. 추천 로스팅이 이제 그 우리 일본의 8단계식으로 했을 때 라이트, 시나몬, 미디엄, 하이, 시티프, 시티, 프렌치, 이탈리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8단계라고 하거든요. 둘 맞죠? 8단계라고 하는데 이제 미디엄에서 하이, 시티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미디엄이 너무 좀 밝은 편이라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거의 하이 정도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되고 있고요. 왜냐면 이 너무 밝게 볶았을 때는 이제 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장비의 성능이나 장비의 어떤 구색 또 장비의 어떤 조합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단 그 기본 어느 정도는 볶아 놔줘야 일반 사람들이 먹기가 좀 편하죠. 근데 이게 좀 비싼 고급 커피라 뭐 개인이 집에서 이렇게 볶아서 이렇게 쓸 일은 잘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커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그래도 이제 요즘 가정용 로스터기 보급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좀 고가형도 있고 이제 저가형이 뭐 한 3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사서 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30만 원 주고 샀다가 괜히 또 한 번 하고 안 할까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설명을 들어보면 내추럴 게이샤 특유의 달콤한 라즈베리 향미와 허니의 달콤한 라임의 산미를 느낄 수 있다. 새콤달콤한 밸런스의 잔슨 농장 내추럴 게이샤라고 돼 있고 이 세웅지시에서 이제 잔슨 커피의 위치를 이제 지도상으로도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파나마에서 이 뭔지 모르겠네. 검색을 해볼까? 파나마
파나마 잔슨 커피 농장. 파나마 잔슨 커피 농장. 뭐 또 찾아보죠, 뭐. 어디 있나. 잔슨 커피 농장. 정확한 그 위치를 좀 보고 싶은데. 잔슨 커피 농장. 이게 구글링에서 들어가야 되나? 파나마 잔슨 게이샤 워시드. 뭐, 커피 소개는 있는데, 농장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구글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구글? 오케이, 구글. 영어로 써야겠죠? 네. 잔슨 커피 팜. 이렇게 써야 되나? JANSO. 잔슨 검색으로 나오네. 잔슨 커피 팜. 이런 거 치면은, 나와. 잔슨 커피 샵은 나오는데, 잔슨 팜. 카페도 있구나. 잔슨 팜이라고 그래갖고 지도가 나오네요. 어이씨, 이거 보고 싶은데. 어디야? 잔슨 팜. 어이씨. 이게 어디로 가 있냐? 진짜 있어. 와, 일단 구글링을 하니까 확실히 나오네요. 잔슨 커피숍, 뭐, 잔슨 팜. 이게 약간 붙어 있는데, 이게 뭐, 무슨 동네인지 모르겠어. 나 모를 수 있지. 여기 소개해주기로는 이 스웨덴에서 파나마에서 이주한 칼 악셀 잔슨이 1900 스웨덴에서 이주했대요. 41년 파나마 볼칸 바루 지역의 잔슨 패밀리 농장을 만들었다. 이 볼칸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엘사다로 이 정확하게 지명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밀라고라사 호텔 도스리소 로메로 발칸 뭐 슈퍼마켓 뭐 그렇대. 근데 구글링 들어가면 나와. 나도 잘 모르겠어. 또 잔슨 농장이 이제 1300에서 1700m 해발 고도의 농장에 커피를 재배하고 있고 티신갈과 바루화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먹어볼게요. 네,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물 다 씻었다. 아이고. 자, 일단은, 파나마 잔슨. 우리, 좋아요 로스터리 사장님과, 대표님, 부부, 감사합니다. 일단 커피 향이 상당히 좋아서, 지금 이게 딱 뜯었을 때, 내 손에 로션 냄새인가? 로션 냄새랑 겹쳤어. 일단 향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딱 뜯었을 때도. 그러니까 원두가 분쇄되어 있는 건데도, 향이 새콤달콤한 향이 납니다. 진짜로. 난다니까. 구라치는 거 아니야. 근데 막 진짜 사탕 같은 그런 냄새는 아닌데, 그 원두 향 플러스 이제 새콤, 달콤, 시큼, 막 고소,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향이 나는데 확실히 향이 좋습니다. 향이 좋고요. 자, 이거를 한번 물이 너무 미지근해진 거 아니야? 물 바꿔 갖고 와 볼게요. 자, 물을 좀 체인지를 해서 부어 보겠습니다. 이게 10g 정도라고 가정을 해서 한 130? 네, 130 정도만 천천히 내려 볼게요. 뭐좀 비싼 커피에 좀 천천히 내려줘야지. 이 비싼 거야. 비싸다고. 비싸니까 이게 골고루 잘 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보여. 이 마이크 때문에. 자, 뜸들여서 한 두세 번 나눠서 부어봐야겠다. 한번 내려주고. 집에서 이렇게 뭐 저처럼 한가하신 분들이 뭐 많을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는데 뭐 사무실에서나 이렇게 집안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도 좋고요. 뭐 가족들이 뭐 이런 거에 관심 없으면 혼자 방구석에서 뭐 영화 한 편 보시면서 아니면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드셔보시면 기분 전환도 되고
그냥 내 삶이 조금 더 이렇게 풍요롭게 느껴지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을 조금 천천히 부어서 드립백 같은 경우에 이제 원두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물을 조금 가늘게 해서 천천히 부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집에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드시면 돼요. 네, 막 너무 뭐 원리와 원칙을 따진다고 그래서 그 커피가 꼭 너무 맛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기분 좋게 한 잔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네, 지금 거진 다 내려온 것 같은데, 120g, 120g 정도만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게이샤 커피들이 요새 지금 카페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보통 한 잔에 아마 그래도 10,000원 초반대 많이 있을 텐데 사실 게이샤 커피도 되게 많아요. 물론 뭐 이제 좀 파나마 쪽 커피들이 좀 비싼 편이고 뭐 에티오피아 쪽 아바야 게이샤 이런 거는 뭐 2만 원대면 사니까 뭐 게이샤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 가공 방식의 어떤 특수성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추럴 게이샤로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가공을 했다 뭐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가공법들에 따라서 사실 커피의 색깔들이 워낙 다채롭게 나타나다 보니까 뭐 정답을 떠나서 이제 커피의 여러 가지의 어떤 색상 그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좀 많이 다르긴 해요. 일단 왜 나루마로 맡았을 때에도 일단 새콤달콤한 향과 약간 홍차 느낌의 향도 살짝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내려진 것 같은데 보통 한 잔에 그래도 한 10,000원 돈 하는 커피라 이게 싸구려 커피들이 아니에요. 뭐 이제 생두가 비싼 것도 있고 보편적으로 이제 좀 좋은 거 쓴다 하는 집들이 이제 2, 3만 원대 보통 쓰니까 1kg에 뭐 2만 원, 3만 원짜리 생두를 사다가 물론 2만 원도 안 되는 스페셜티도 많죠. 뭐 상당히 맛있고 향도 좋은 것도 많은데 그냥 뭐 2만 원, 3만 원짜리를 보통 5천 원에 판다고 치면 생두가 일단 1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한 3배 정도 받을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마셔볼게요. 오, 이 쌍콤함. 확실히 이게 좀 이렇게 이 드립백으로 만든 지가 좀 돼서 향은 조금 약한데 맛은 맛은 색깔이 확실해요. 약간 허니와 라임 쪽 계통과 이 베리 그리고 뒤끝에 약간 그 살포시 단맛과 그 상큼한 맛이 상당히 잘 어울려지는데 일단 맛으로는 퍼펙트. 네, 맛으로는 퍼펙트한데 이게 제가 보관을 지금 받은 지가 한 2달 돼갈 거예요. 거단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드립백류들이 진공 패킹을 하는 게 아니면 보통은 한 3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가서 한 3주 내는 먹는 게 좋습니다. 한 2, 3주 내로 먹는 게 좋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워낙에 받아놓고 좀 둔 지가 돼서 거진 이제 2달 차 들어가니까 이제 이제 향이 날라간 거죠. 근데 맛이 워낙 좋아요. 와, 일단 맛있네요. 물론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런 걸 줘도 이 새콤달콤한 맛이 조금은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 일단 허니의 달콤한 맛과 라임의 산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고요. 이게 약간 좀 베리류의 향미, 달콤한 향미가 좀 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해요. 이건 로스팅을 잘못한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너무 오래 뒀다 먹으니까 물론 이제 먹고 나서 목 넘김이 나올 때는 향미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먹고 이렇게 한 두세 모금 이렇게 먹고 꿀꺽 삼킨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향미가 그 목구멍을 타고 코랑 연결돼 있잖아요. 코 쪽으로 향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때 이제 달콤한 향들이 올라오는 걸 느껴요. 맛이 있어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오, 맛있는데? 오.
물을 조금 더 희석을 하면 이 부드러운 산미와 단맛이 좀 더 올라와서 괜찮은 너무 맛있는데? 근데 비싼 값을 하네요. 최근에 먹었던 드립백 중에서는 가장 맛이 있습니다. 근데 향미가 조금 아쉽다. 자, 아무튼 좋아요 로스터리에서 선물로 주신 파나마 잔슨 내추럴 게이샤 허니라임 랏 792 라고 하는 요 커피를 먹어봤고요. 근데 랏 792가 뭔가 그냥 추측해보건데 그 특정 구역이나 부지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나 잘 몰라. 아 근데 좀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 어느 몇 번 구역의 몇 번째 부지에서 나온 거다. 아 근데 그런 거는 왜 설명을 안 하나? 자, 뉴스를 한번 볼게요. 믹스 커피 가격도 오르고 커피 한 잔도 부담된다. 뭐 이런 분위기로 나오고 있고, 그냥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인상이 된 거에 대한 후폭풍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반의 이제 공산품들이나 모든 것들이 가격대가 오르고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미용실, 뭐 식당, 뭐 학원비, 뭐 그냥 월급은 제자리인데 학원비도 오르고 다 올라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가를 올려요. 올리는데 내 급여는 똑같아. 아니 내 것도 좀 오르고서 같이 올라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아니 강사의 강사료는 똑같은데 학원 수업 비용은 올라요. 아, 물론 전기세가 오르고 그래서 오른 것도 있겠는데 어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뭐 시급이 뭐 최저 시급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오르니까 뭐 자동 이상이 되는데 뭐 월급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반영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른 업종들을 다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서. 근데 월급의 인상이 그냥 거의 제자리에 있는데 왜 나머지 것들은 왜 다 오르나? 그러니까 오를 수야 있죠. 오를 수야 있는데 왜 난 안 오르지? 뭐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자, 일단 다른 거. 자, 뭐가 있나요? 물가 오른다는 얘기밖에 없네요. 치솟는 아이스크림 커피값, 밀크플레이션 본격화, 우유 판매량이 항상 일정하다는데 왜 우유 가격도 오르는지 모르겠네. 아니, 뭐 오를 수야 있지. 인건비가 오르고 뭐 전기료가 오르니까 올랐겠지만,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올라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그런데 빈과 대기업 빈그레 대표 제품들의 편의점 판매 가격이 이번 달 크게 올랐다. 일단 아이스크림 가격대들이 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아이스크림 할인점 같은 데서 이제 콘이나 이런 걸 많이 사 먹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마트나 편의점 비싸니까 뭐 거의 뭐 정찰제로 바뀌었다고는 해도 그래도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선 조금 더 할인을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갔는데 어느 점은 예를 들어 콘이 800원이고 어느 점은 콘이 1000원이에요. 근데 보통 예전에는 비슷했다면 지금 그래도 올리긴 다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지점은 그래도 좀 싸게 팔아서 특정 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좀 종종 가요. 물론 이제 거기도 올리게 되면은 이제 굳이 갈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 아마 아니 올 한 중순? 네, 한 여름쯤부터 아마 다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물가가 뭐 내려가진 않고 네, 오르기만 하니까 사실 뭐 부담되죠. 부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이고 나 같은 애들은 부담돼. 죄다 뭐 인상된다는 얘기밖에 없어. 좀 다른 내용들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연예인들이 커피 사업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 노유민 씨 카페가 좀 잘 되고 있다는 어떤 근황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노유민 씨를 모릅니다. 근데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듣기로는, 좀 커피에 좀 진심이다. 정말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분이 하고 있는 개인 카페가 아마 청라 쪽에 있는 걸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후배들이 이 노유민 씨랑 이제 같은 뭐 커피 모임에 하는 것 같은데 그 삼거리 다방 쪽 그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친분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커피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한번 소개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뭐 아무튼 장사 잘 된다고 하니 뭐 그래도 뭐 그냥 홍보만 하는 연예인들보다는 찐으로 커피 하시면서 또 이 분야에서 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모습을 통해 어떤 본보기를 잘 나타내 주시면 어떨까 네, 싶네요. 자, 일단 또 지나가 보고요. 이제 또 다른 기사들이 좀 있나 보겠습니다. 뭐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뭐 이제 매달 이게 나오는데 뭐 이제 또 약간 자리가 이제 굳혀진 것 같아요. 스타벅스 1위, 2등 메가커피, 네, 메가커피, 3위 투썸플레이스, 4위 이디야. 컴포즈가 올라왔네요. 5위 컴포즈, 6위 백다방. 약간 컴포즈와 백다방이 이제 백다방이 조금 더 앞에 있었다면 이제 컴포즈가 오히려 치고 올라왔는데 이런 분위기면은 거의 이디야가 원래 이디야가 3위였거든요. 스타벅스 1위, 2위 투썸플레이스, 3위 이디야 정도였는데 이게 좀 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선호도가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좀 더 눈여겨볼 거는 이제 이디야가 현재 4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컴포즈한테도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과 같이 그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서 이미지 개선을 하면 충분히 컴포즈가 이디야도 밀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이디야가 지금 도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디야가 소비자의 니즈를 지금 못 읽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의 정체성과 어떤 비전, 어떤 방향성이 정확하게 모색이 돼야 될 텐데 그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디야는 거의 메가나 컴포즈를 그냥 좀 따라가는 듯한 어떤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눈여겨볼 건 이제 커피빈이 오히려 조금 더 올라와 있고요. 오히려 할리스와 폴바셋보다 일단 커피빈이 위로 올라왔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커피빈이라는 매장이 이제 주로 서울 대형 밀집도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 쪽으로만 밀집되어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좀 매장이 잘 없어요 요새 커피빈이. 소비자의 어떤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왜 올라가는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아한데요. 일단은 현재 순위가 그렇고요. 일단 커피빈이 백다방 다음으로 나와 있고 폴바셋이 오히려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폴바셋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서울 쪽 주요 도시로만 매장이 이제 위치돼 있다 보니까 잘 몰라요. 진짜. 좀만 벗어나면 이제 외곽 쪽 도시들 뭐 위성 도시권만 가도 폴바셋을 거의 다 모릅니다. 잘. 진짜 잘 모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커피 이제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폴바셋이란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모른다. 뭐 그나마 백다방이나 컴포스 이런 저가는 워낙 노출도가 높다 보니까 잘 아는데 거의 다 몰라요. 폴바셋을. 그런 면에서는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이디야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이디야에 이제 좀 한 2기로 보고 있는 멤버인데 왜냐면 제가 이제 문창기 대표가 이제 이끌어 나갈 때 제가 이제 합류했던 멤버이다 보니까 이디야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하나의 이제 커피 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디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토대는 명확한 정체성이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음료. 그때 당시에 프랜차이즈가 지향하는 어떤 프리미엄 느낌에서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조금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했었고, 또 이런 것이 이제 커피의 붐을 이제 이끌어 가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얻어 걸린 거죠. 이디야가 정말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 그 붐에 있어서 선택지가 이디야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고급 커피 시장은 거의 할리스 이런 브랜드들이었는데 거의 이제 좀
비싸고, 그리고 이제 좀 기본 평수가 커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소형 평수에 부담 없는 가격, 그리고 이제 인지도가 적절히 있는 게 이디야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이디야가 이러한 호기를 잘 탔거든요. 진짜예요. 진짜라고. 제가 이디야에 몸을 담았던 게 2008년도, 2007년도에서 2008년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문창기 대표가 이디야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아은행에서 삼성증권 출신의 이제 금융맨이셨다가 투자 운영사를 이제 설립했었는데 2004년도쯤에 이제 이디야가 이제 매물로 나온 거예요. 이제 운영이 어려우니까. 2001년도에 이제 누가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책으로 봤었거든요. 이디야에 근무할 때 이디야에서 이런 그 책자를 이제 이디야에 대한 책을 이렇게 써준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문창기 회장님이 그때 이제 대표시셨죠.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인수했다 뭐 이런 얘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어요. 집에 어디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그 매장마다 이제 이게 책을 팔으라고 이게 할당이 돼서 나왔었어요. 한 세 권인가 네 권인가 줬는데 그걸 이제 돈 주고 파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카페에 지나른다고 누가 사겠어. 그래서 그냥 이제 직원들 나눠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이거 한 책을 갖고 갔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이 책을 어디 되게 놔뒀었는데 지금 뭐 버려졌는지 책을 못 찾겠는데 아무튼 내용을 보면은 이제 매물로 나온 거를 이제 문창기 대표가 이제 인수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거의 한 5, 6년 동안 지지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매장이 이제 병원 안에 있었던 매장이었는데, 물론 이제 장사가 이디야 매장 중에서 이제 탑 클래스 매장이었죠. 거의 1, 2위를 다투는 매출을 가져갔으니까. 왜냐면 거의 하루에 1000잔 이상을 팔았던 가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디야가 운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2008년을 넘어서서 2009년쯤 들어서고부터 이 프랜차이즈의 어떤 전성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그 붐 시대를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창기 대표가 이끄는 이 프랜차이즈를 이제 같이 있었던 거죠. 진짜라니까? 내 말을 믿어줘. 일단 그 얘기는 여기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디야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기사를 통해서 그냥 이디야 얘기 잠깐 해봤는데, 이디야는 확실히 그 정체성부터 확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디야가 처음부터 내세웠던 게 싸고 맛있는 커피였었어요. 근데 그 싸고 맛있는 커피를 이제 다른 애들이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 붕 뜬 거죠. 네, 회사의 어떤 방향성과 목적성이 상실된 거니까,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저도 이제 이디야에 한 5년 동안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아쉽다. 네. 지금 뭐 기사로는 아니고 제가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 씨 광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월드컵 이제 16강 진출을 하고 나서 이 대표팀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짐으로써 이 손흥민을 기용한 어떤 대표 브랜드, 예를 들어 롯데리아나 뭐 메가커피, 뭐 요새 뭐 신한증권도 했었나? 뭐였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송사에서 다 이 손흥민을 내세우는 광고 마케팅이 엄청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손흥민 씨가 부럽죠. 부럽고 일단 좋은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프랜차이즈들이 유명 연예인들을 대거 기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그 우려스러운 게 예전에 그 카페베네가 꼭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커피 분야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그 다양한 그 경험들이 약간 오버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페베네 같은 경우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연예인 기획사 사이더스 HQ인가? 그쪽과 이제 협업을 해서 연예인들을 대거 내세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약간 조금 이미지도 좀 고급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프랜차이즈보다 더 이렇게 연예인들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어필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카페베네가 이제 단기간에 가장 많은 매장을 이제 가맹점들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커피업계의 어떤 새로운 신화를 써갔던 이제 브랜드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강훈 대표가 이제 자살함으로써 이 브랜드가 이제 비운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 커피 시장의 어떤 폭발성을 활용한 그 이미지 마케팅의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매장의 어떤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막대한 이익을 걷어가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본보기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후발 주자인 업체들이 이제 그대로 차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이디야가 그랬고 이렇게 카페베네가 그러했던 어떤 그 좋지 않았던 사례를 후발 주자들이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그대로 눈에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나 이제 가맹점들한테 돌아갑니다. 일단 연예인들이나 뭐 몸값이 비싼 어떤 홍보와 광고비를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게 고스란히 가맹점이나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데 과연 그러한 것을 근거로 양질의 커피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저가 커피를 사 먹질 않아요. 물론 이제 먹어봐서 맛있는 경우가 있긴 하죠. 뭐 감성 커피도 괜찮았고 커피 온유도 괜찮았는데 사실 뭐 그거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괜찮다는 거지. 와 이거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어.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돈이면 그냥 직접 생두 사서 로스팅해서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나아요. 아니면 캡슐 커피 먹든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뭐 캡슐 커피 내려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소비자들의 어떤 편의성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결부돼 있는 내용들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저는 좋게만 보여지진 않는다. 그런 취지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와 관련된 기사들이 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스타벅스의 조용한 연말, 대란은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태까지 이 프리퀀시 정리과 관련돼서 이제 매년 뭐라 그럴까 좀 핫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발암물질 논란이 휩싸이고부터 약간 조금 주춤해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두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평가하는 기사 글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글들을 보면 이제 스타벅스 MD의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흥미를 잃었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내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 주머니가 비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스타벅스에 대한 충성도가 저는 빠졌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사들을 쏟아내는 걸 보면은 뭐 이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긴 하죠. 뭐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MD 상품을 주로 모으는 그 소비층이 뭐 40대, 50대라기보다는 보통 20대, 30대, 40대 주요 소비층들이 좀 이제 이런 것에 돈 쓰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돈 나갈 때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여유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저희 개소리였어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네, 또 내일 또 다른 기사가 뭐 있나? 스타벅스가 일회용 컵 없는 날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12월 9일 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회용 컵을 안 쓰는 하루를 보낸다라는 캠페인인데 저는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스타벅스가 했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본보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즈가 뭐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이제 약간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전국의 많은 카페들에게도 약간 수용이 돼서 우리가 좀 일회용 컵을 안 쓰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니는 개인 컵을 쓴다든가 좀 이런 분위기가 뭐 이제 어쩌다가 한번 있는 캠페인이라기보다는 좀 종종 있는 캠페인으로 좀 바뀌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수요일 날 물 숫자를 써서 보통 수요일 날 캠페인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음료 쪽이.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그 다회용 컵으로만 음료를 시켜야 된다. 대신에 뭐 음료를 시키시면은 뭐 적립을 뭐 2배로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프로모션을 해서 지금 스타벅스도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이제 구매자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당일 추첨을 통해서 이제 음료를 쿠폰을 준대요. 2매씩.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한다고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제스처를 취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회용품을 옛날에는 일회용품을 거의 안 썼으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일회용품이라는 게 잘 없었거든요. 뭐 김밥 포장할 때나 빼고는 그 대표적인 게 짜장면 같은 경우에도 그릇으로 직접 갖다 주고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언제부턴가 다 그냥 일회용 용기 플라스틱 같은 거에다 그냥 다 주고 뭐 자체 폐기하라고 하는 분위기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전에는 직접 그릇을 가지러 오셨었단 말이에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뭐 10년이 별거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냥 느낌상으로는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일회용품을 너무 조금 많이 쓰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 이제 저희한테도 부담스럽거나 불편할 수 있겠죠. 이제 최근에도 제가 이제 치킨을 포장해서 갖고 왔었는데 이제 치킨을 포장하다 보니까 일회용 뭐 종이 박스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와요.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해서 이렇게 담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치킨을 하나 포장해서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집에서만 먹어야 되는, 아니, 집에서래. 그러니까 매장에서 먹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쓰레기를 덜 만드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포장을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을 더 내게 한다든가, 말이 안 된다고요? 그 포장값이 엄청 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포장을 하더라도 그 포장해서 갈 수 있는 자체 용기를 들고 가야 된다든가. 너무 현실성이 없나? 내가 얘기해도 내가 나도 안 지킬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이런 포장 용기가 이제 심플했었어요. 치킨도 그냥 무조건 종이 박스 같은 거에 이렇게 약간 그 뭐야 이렇게 그 뭐죠? 그 은박지 같은 거 이렇게 싸가지고 옛날에 그 양념치킨 같은 거 시키면 90년대 종이깍 안에 양 그 은박으로 된 거에다 그냥 양념치킨 넣고 그냥 그 무 이 정도만 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막 뭐 소스 따로 뭐 따로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식점들의 포장도 요즘 용기가 너무 많아져서 뭐 최근에도 제가 마라탕을 시켜서 갖고 왔는데 이제 아들이 먹고 싶다 그러는데 마라탕 시키니까 뭐 이 플라스틱 통에다가 뭐 따로 양념통 따로 뭐 이렇게 다 이게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뭐 하나 외식 뭐 이렇게 사갖고 오면 그 재활용 쓰레기가 엄청 나와요. 그냥 이런 게 한번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다음 기사는 이제 이디야가 가격 올린 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인데 이디야 음료 가격 최대 700원 인상, 문창기 회장 일가 곡간 채우기 의혹. 아니 기업이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지. 뭐 이런 거를 뭐 아이 참. 아니 뭘 뻔한 거 아닙니까? 가격 올리는 거는 예? 마진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자기네들이 더 벌어야지. 이 사람들이 무슨 자영업 아니 무슨 자선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4년 동안 안 올리다가 700원 올린 거 같고 왜 이디야만 갖고 뭐라 그러냐? 아니 이디야 말고도 올린 애들 많은데 뭐 올릴 수 있지. 뭐 이런 거 갖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시장 논리에 맡기세요. 예? 뭐 시장 논리로 맡기면 알아서 되겠지. 그냥 뭐 이상한 기사 쓰지 마시고 뭐 올릴 수도 있는 거지. 응? 자기네들이 올리고 싶으니까 올린 거고 소비자들이 안 먹으면 그만인 거고 그러니까 물가를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만 뭐라 하는 건데 소비자가 현명해져야 돼요. 예?
예를 들어 우유 비싸면 안 먹으면 되잖아. 먹지 마. 어? 그냥 비싸면 그냥 먹지 마. 그냥 다 버려. 앞으로 우유 먹지 마. 그리고 이제 뭐 싼 것만 먹어. 뭐 PB 우유나 그 뭐야 멸균 이런 거 드세요. 예? 지들이 뭐 계속 올릴 수 있겠어? 뭐 더 올릴 수도 있겠지. 아 그냥 안 먹으면 되지 그럼. 우유 안 먹어도 살아요. 우유 안 먹어도 살아. 물론 빵집은 좀 어렵겠지만 그냥 소비자들이 현명해지면서 안 먹으면 돼. 안 먹으면. 그럼 자연적으로 그 브랜드는 사라지거나 도태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야. 시장 경제 논리에 맡겨서 우리가 현명하게 소비하면 됩니다. 자, 또 간단한 다른 기사들이 뭐 있나 볼까요? 마지막 기사로 아까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지금 메가커피와 이제 컴포즈 저가 프랜차이즈의 이제 변화에 대한 글입니다. 저가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도전. 그러면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이제 큰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서 이제 컴포즈는 정혜인 씨를 지금 메가커피는 이제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스타를 대거 기용해서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죠. 아무래도 이 두 회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본사가 이제 좀 돈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큰 회사다 보니까 일반 개인 카페나 이제 작은 프랜차이즈와는 다르게 이렇게 많은 몸값을 지불하면서도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싸구려 커피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제 가성비를 앞세우지만 좀 약간 고급화된 이미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베네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카페베네도 그때 이제 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만큼 우리는 이런 연예인들을 앞세워서 쓰는 연예인들이 먹는 커피다. 우린 고급 브랜드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스타벅스와 비슷하게 이미지 마케팅을 했단 말입니다. 카페베네가 실제로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점퍼 수도 이제 많이 늘어났었죠. 그때 당시 이제 이디야랑 카페베네가 이제 가장 앞서가는 프랜차이즈들 중에 탑이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매장 수가 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서로 이제 더 많다, 왔다 갔다 했었어요. 실제로도. 근데 이 저가 커피의 이미지 개선을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가 커피의 이미지를 벗고 고급화 커피로 가거나 아니면 이미지는 그대로 가되 품질은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이미지를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 품질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면 걔네들이 이제 품질을 더 떨어뜨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로만 먹고 가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 품질이 별로인 뭐 그런 커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디야와의 경쟁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는 높이지만 품질은 그냥 고스란히 안고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유지하되 품질은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브랜드 이미지는 약간 조금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갈 수도 있고 왜냐면 여기서 비싼 음료 가격으로 가버리면 자기네들의 정체성도 애매해져 버리니까 그렇게 갈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업들의 홍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눈에 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현명해지면 이 기업들이 영악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자가 똑똑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속임을 해도 속임수를 써도 소비자가 안 넘어간다. 그러면 기업들은 생각을 바꿀 거예요. 아, 소비자들이 이렇게 현명하니까 우리가 속여 팔 수는 없구나.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좋은 품질의 좋은 커피를 내세우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워서 소비자를 니즈를 깨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소비자들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소비자들이 멍청하니까 그냥 이미지만 좋게 포장해 놓고 싸구려 커피 그냥 똑같이 파는 거야 알지? 뭐 이러면서 하면 소비자들이 먹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먹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우리가 그
아무 생각 없이 먹어주는 이 소비 패턴이 결과적으로는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불이익이. 뭐 그런 취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저한테 이제 문의글이 하나 있어서, 불이익과 관련된 문의 좀 드려보고 싶어요. 해서 이제 취미로 하고는 있지만, 정말 제대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라는 글로써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관련 직종, 관련 업자는 아니고, 그냥 일반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커피를 좋아하는 동료들이 많아지고부터, 참고로, 직장인 친구들 중에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걸 듣고부터, 커피에 대해서 나도 조금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드립백을 사서 집에서도 내려 먹어보면서 커피에 대한 다양성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프랜차이즈 저가형 커피 전문점을 주로 이용했었는데 점점 다른 커피에도 관심을 갖고 먹어보게 되고 최근에는 드립 기구를 사서 집에서도 드립을 내려서 먹게 되었어요. 하지만 드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내려 먹는 게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 유튜브도 찾아보고 직장 동료 친구들에게도 문의를 해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려보고 있는데 뭐가 맞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검색을 해서 알게 된 이 팟캐스트에 한번 문의글을 드려봅니다. 아직까지 자격증 취득이나 커피를 전문으로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만 커피를 좀 더 제대로 맛있게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볼 때마다 뭐가 정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씨 아저씨께서 조언을 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추운 겨울에도 몸 관리 잘 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의글입니다. 진심으로 커피를 맛있게 먹고 싶다. 나도 몰라. 내가 그 방법을 알면 여기 있겠어요? 일단 이렇게 문의글을 주신 거가 감사하고요. 저희 방송이 요새 댓글도 없고 문의글도 없어서 좀 뭔가 심심했는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일단은 뭐 학원을 다니실 생각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주셨는데 뭐 학원을 꼭 다녀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커피를 배우는 거와 학원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학원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어느 학원에 가서 배워야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뭐 네가 가르치는 건 잘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학원들마다 이제 시설과 뭐 어떤 커리큘럼의 내용 그리고 이제 강사진의 역량 뭐 이런 것들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뭘 다 배울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느 학원이든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강사를 만나서 정말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이끌어줌으로써 나에게 동기부여를 잘 주고 내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강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최소한의 교육을 전달해 주는 역할이 대부분이에요. 뭐 저 역시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영역 내에서만 하는 거다 보니까 저 역시도 부족하죠. 부족하고 일단 브레잉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자면 라면 끓이는 거를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라면을 처음 끓였을 때 기억나십니까? 저는 사실 라면을 처음 끓여 먹은 게 한 중1? 요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왜냐면 보통 저희 때만 해도 항상 집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뭐 라면을 제가 손수 끓여 먹을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끓여주니까. 근데 이제 한 중학생쯤 되고부터 이제 자기가 직접 라면도 끓여 먹게 되는데 처음엔 잘 모르니까 이제 라면의 그 설명서를 보고 많이 따라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설명서 안 보고 대충 해요. 그쵸? 물론 처음부터 대충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요령은 있을 수 있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식당이 존재하는 거고 많은 요리사와 그걸 또 맛있게 먹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입맛 또한 제각각 다르고요.
그러니까 브루잉이라고 하는 것이 커피에 가지고 있는 성격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내는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브루잉이라는 커피의 이제 매력인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정말 신의 미각을 느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신처럼 조화로운 맛을 100%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인간인지라 그 어떤 그 변화의 요소를 다 일일이 체크해서 그거를 가지고 최대한의 영향을 이끌어낼 수가 없거든요. 커피의 맛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보편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내리나 어떤 방식으로 내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따라서 해보시다가 가장 내 입맛에 잘 맞는 방법을 채택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커피의 상태나 뭐 숙성도 뭐 이제 로스팅 정도 또 이제 분쇄도 여러 가지 변화 요소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대충 내려서 먹을 때 어떤 방식과 어떤 패턴으로 내려 먹는 게 비교적 내 입맛에 잘 맞더라 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 그와 비슷한 포맷으로 이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겠죠. 그러다 보면 브리잉을 하는 요령이 생겨요. 사실 이거는 유튜브 같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로 하는 거다 보니까 말로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직접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리면 비교적 괜찮아요. 이렇게 그런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의 온도. 그러니까 물의 온도를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어느 정도 선을 정해야겠죠. 예를 들어 뭐 90도에서 95도 사이 정도인데 뭐 나는 92도가 좀 비교적 무난해. 뭐 93도나 94도가 괜찮았던 것 같아. 물론 이것도 이제 사용하는 원두의 배전도, 그러니까 로스팅 정도나 숙성도, 분쇄도에 따라 다 틀려요. 어떨 때는 90도, 어떨 땐 92도, 어쩔 땐 또 95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매번 다른데 또 비교적 집에서 먹을 때 보편적인 어떤 그 폭이 있거든요. 내 선택의 폭이. 그러니까 그거를 정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여러 번 내려서 먹어보면서 내 입맛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라면을 끓일 때 내가 대충 물을 얼만큼 붓는 게 내 입맛에 맞았는지, 또 몇 번 이렇게 휘저어주면서 공기에 식혀줬을 때 면의 탄력감이 좋았는지, 몇 분 정도 끓여주니까 내 입맛에 꼬들꼬들하니 더 입맛에 잘 맞았는지, 이런 거를 제가 직접 라면을 끓여보면서 내 입맛에 맞는 라면의 적정을 찾는 것처럼, 물론 라면집 사장님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기 집만의 원리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입맛을 본인이 찾아야 돼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가르쳐 준다고 일단 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거는 되지도 않아서 사실 뭐 가르쳐 줘도 뭔지 모르고 그냥 뭐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거를 찾아가야 된다. 뭐 이런 개소리냐고요? 아니 그럼 음식을 어떻게 요리하는가에 대해서 말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뭐 칼리타로만 쓰셔야 되고요. 아니면 뭐 하리오로만 쓰셔야 되고요. 1대 13 비율로만 꼭 내리셔야 되고요. 물의 온도는 94도로만 내려.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똑같이 안 하잖아요. 왜냐면 사용하는 드리퍼에 따라 분쇄도도 틀리고 물의 온도도 틀린데. 그러면 천상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해서 찾아야죠. 내 입맛을. 유튜브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서 어느 유튜버가 하는 얘기가 보다 좀 나한테 잘 맞는가 그런 것도 테스트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 방법이 좀 나한테 잘 맞는구나. 내 스타일과 내 취향이 약간 이 사람과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참고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요리사한테 꼭 요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뭐 김치 만드는 사람한테 김치 꼭 이렇게만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커피도 내리는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다 제각각 틀려요. 나 이렇게 내릴 건데 뭐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야. 지 취향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각자의 취향을 찾는 거죠.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괜히 또 이렇게 어설프게 얘기했다고 또 손절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반가 이렇게 댓글이 아니라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땡큐. 자, 다음 글 대신에 다음 글 없다. 다음 글 없어. 그냥 마지막 드립백 시음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로스터리에서 준 커피 마지막 커피고요. 한 잔 다 먹었으니까 하나 더. 아깝긴 한데
다 이 좋은 커피인데. 일단 엘파라이소 리치피치. 네, 콜롬비아 엘파라이소 리치피치. 이거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피치. 아니네. 과테말라 엘 인헤르토. 이거 먹어보자. 인헤르토 파카마라 워시드 옥션낫. 이름 또 길죠? 이 커피는 제가 일단 먹어본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원산지는 과테말라고요. 농장과 농장주가 이제 엘 인헤르토예요. 위치는 일단 후에후에 테낭고로 나와 있고, 이 파카마라가 품종 이름이에요. 품종 이름. 개인적으로는 이 파카마라를 하면은 떠오르는 연상어가 있는데, 일단 그 일본의 야동 중에 파코파코 마마라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근데 이거 볼 때마다 그 야동 네임이 생각이 나고, 또 아니면은 그 스페인의 파코라반이라고 하는 그 디자이너인가? 디자이너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이 옷 브랜드도 있죠. 제가 좀 개소리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런 것만 보는 남자는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그 이름이 너무 이게 인이 박혀갖고 근데 나 너무 제목이 웃겨. 파코파코 마마. 씨. 아니 그냥 그렇다고. 자, 이 제품이 이 MI에서 지금 5만 원대 정도 판매하는데 다른 사이트에 보면 한 10만 원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시드인데 이제 MI 쪽 거는 이제 풀리 워시드로 나와 있고요. 다른 회사 제품으로는 그냥 워시드로만 돼 있는데 지금 이 제품이 워시드인 걸로 보면은 이 10만 원대 상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뭐 생두 업체를 보면은 보통 이 5만 원 후반, 지금 MI에서 5만 9천 원, 블랙로드 커피에서는 이제 14만 8천 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다 이게 품절 상태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유명 커피들이 이제 금방 이제 품절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은 이 제품들을 좀 비교해 보자면 지역은 다 후에후에 테나고고 엘 인헤르토로 나오는데 이제 가공법이 워시드 이제 풀리 워시드 이러는데 물론 세미 워시드도 있어요. 이제 워시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뭐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워시드는 물이 없이 공기 중에서 발효시키는 방법. 일단 세척은 들어갑니다. 세척은 들어가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세척 후에 공기 중에서 이제 발효시키고 이제 건조도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일반적으로 워시드 프로세싱에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 일단 그 수확한 체리를 물에 담가서 물에 뜨는 것을 제거해요. 일단 가벼운 그 커피 체리를 제거하는 거죠. 그걸 체리 플로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덜 익거나 좀 문제가 있는 애들이 물에 뜬대요. 그럼 이거를 다 이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점도나 미숙도가 들어갈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제거하고 이 플리팅을 끝나면 과육을 그 제거하기 위해서 기계에서 탈곡하듯이 펄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육이 살짝 깨지고 벗겨지면서 이제 점액질 상태가 남아요. 저는 이제 생두를 실제로 이 열매를 뜯어서 먹어본 사례가 있는데 이게 약간 맛같이 약간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벗겨져요. 자두 같은 거 먹다 보면 이 과육 같은 게 붙어 있는 것처럼 약간 이게 있거든요. 과육을 펄핑을 해서 제거하면 이거를 발효통, 그러니까 물통 같은 데다가 해서 이제 발효를 시킵니다. 한 24시간? 아닌가? 12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거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체리의 점육질이 이제 제거가 시키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또 물로 여러 번 세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조를 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인 이 습식법이에요. 그러니까 워시드인데 이제 풀리 워시드는 이제 물 속에서 발효시키는 방법이 들어가는 거고 세미 워시드는 물이 사용하긴 하지만 발효 과정을 생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서 그러니까 워시드도 그냥 워시드가 있고 풀리 워시드가 있고 세미 워시드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가 뭘 아느냐? 모르지. 내가 직접 이런 거를 가공한 적은 없잖아. 그냥 나도 책으로만 보고, 뭐 이제 영상물로만 본 거지. 근데 보통 그렇대요. 그렇대. 뭐 꼭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 없어. 자, 일단 이 제품이 풀리 워시드가 있고 워시드가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워시드라고 써 있고요. 일단 단순하게 봤을 때 일단 파카마라라고 하는 생두의 품종이고 워시드이면서 플로럴한 패션 프루츠 피치 브라운 슈가 뭐 이런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일단 1kg에 14만 8천 원 정도로 나와 있고요. 지금 다른 사이트 MI에서는 이제 5만 9천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제품이 현재는 없어요. 네, 구할 수가 없고 재배 고도가 1463m에서 1900m 일단 좀 비교적 높은 고도 이제 쿠에후에 테난고에서 나오는 거고요. 일단 라이트에서 미디엄 로스팅을 일단 추천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금 제가 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드립백으로 나온 제품이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바로 먹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아쉽다. 근데 기본적으로 맛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일단 향을 맡아보면은 아까 게이샤보다는 조금 그 너트류의 고소한 향이 좀 더 나 있습니다. 얘도 한번 저울로 재보면 드립백 자체 무기로는 이제 13.5g. 그러니까 얘가 이 종이가 한 1g 정도 되거든요. 그럼 거의 한 11g에서 12g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요거를 또 까서 먹어봐야겠죠. 일단 저한테 드립백을 선물로 주신 우리 좋아요 로스터리 대표님, 우리 요한 로스터, 그리고 이제 권민주 대표님, 그 두 분이 이제 부부세요. 이제 남편분이 로스팅을 주로 하고 이제 추출과 전반적인 일을 이제 같이 도맡아 하시는데 그 이제 요한 사장님이 이제 로스팅 쪽을 주로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뭐 현재로는 아직 사업을 크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전기 로스터기로 이제 소량만 그때그때 볶아서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비교적 이 소량 볶을 때는 전기 로스터기도 나쁘지 않아서 일단 커피 품질이 상당히 좋은 편이시고 오히려 자주 볶으니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원래 대용량으로 볶는다고 무조건 더 맛이 다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소량으로 볶는 게 더 맛이 더 잘 나와요. 대량으로 볶으면 이게 골고루 열을 못 먹어갖고 오히려 이제 향이나 맛이 떨어지는 경향이 사실 많아요. 실제로 로스팅을 할 때. 그 카페에서도 소량 볶을 때보다 대량으로 볶으면 좀 아쉬울 때가 좀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 대표님 두 분한테 감사하고 일단 선물로 준 거 시음 한번 해볼게요. 말이 길었으니까 빨리 먹어봐야지. 자, 커피를 먹어보기 위해서 물을 좀 부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똑같이 120g 정도만 부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뜸을 좀만 들여주고, 네, 뜸 살짝 들여주. 어우씨, 물 넘치네. 자, 과테말라 쪽 스페셜티 커피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스페셜티 그러면 약간 조금 더 뭐 파나마 아니면 뭐 콜롬비아 그리고 뭐 에티오피아 뭐 이 정도가 조금 더 스페셜티 커피를 조금 더 약간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반면에 과테말라 브라질 스페셜티 커피도 있지만 그렇게 막 시중에서 흔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흔하다는 거는 그냥 가다 이렇게 보면은 개인 카페들이 있다고 그래서 가갖고 뭐 과테말라 엘 인헤르토 뭐 스페셜티 커피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뭐예요? 뭐 이렇게 그런 카페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커피가 좀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이 일반 카페에서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이 엘 인헤르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E라고 그래서 이제 컵 오브 엑설런스라고 해서 이 뭐라 그럴까? 단순히 얘기하면 COE는 이제 커피 대회예요. 그러니까 커피 품종을 이제 평가하는 대회죠. 그러니까 보통 바리스타나 이제 커피 브루잉 뭐 이런 그 바리스타의 역량을 통해서 커피를 평가하는 대회가 있고 이렇게 이제 커피 품종을 평가하는 대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컵 오브 엑설런스입니다. 이게 COE라고 불리우는데
예를 들어서 코스타리카 COE, 그럼 코스타리카 커피들끼리의 대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과테말라 COE 그러면 이제 뭐 코스타리카 COE, 그럼 코스타리카 대회에서 1등 했다. COE 1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대회에서 1위. 또 COE에서 입상한 커피다, 그러면 좀 약간 품종이 좋은 거구나.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SCA와는 또 이제 좀 별개의 대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순히 얘기하면 이제 주최 측이 어디냐, 그리고 이제 점수를 어떤 항목으로 평가하느냐, 그 이제 스페셜티 커피와 이제 COE 커피로 나뉘는데, 물론 약간 중복성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C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브라질 쪽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차이점을 일단 대회를 주관하는 곳이 다르다는 거. COE 같은 경우에는 뭐 비영리 국제커피협회인 AC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스페셜티 커피는 이제 SCA로 알려져 있는데 뭐 말로는 비영리라고 하지만 그걸 누가 믿어? 아무튼 이제 커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다 중요한데 뭐 그렇쿵 저렇쿵 맛이 더 중요하겠죠. 자, 커피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기관이나 평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기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차별성들이 있다. 이게 약간, 맛이, 개인적으로는 아까 게이샤께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아까 좀 새콤달콤한 쪽은 아깝게 조금 더 느껴지고, 이번 거는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제가 잘못 내린 건가? 일단 단맛은 좋은데, 이게 지금 제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향미가 조금 아쉽네요, 얘도 역시. 약간, 그 살구. 플로람과 이제 약간 좀 살구 쪽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저는 조금 새콤달콤한 맛이 조금 더 아까 제품 그 파나마 제품만큼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 느낌이 사실 조금 아니었어요. 일단 커피 가격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둘 다 비싼 제품인 건 맞는데 지금 이 제품이 조금 내 뭐라 그럴까 내 한쪽 마음에 아쉽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디 갔어? 응? 내가 버렸나? 버릴 리가 없는데. 일단 파나마 잔슨 내추럴이 확실히 내추럴답게 어떤 단맛과 향이 조금 더 잘 나는 것 같고요. 얘는 워시드라 그런지 일단 향과 맛이 조금 더 깔끔하긴 한데 내가 의도했던 느낌이 좀 아니라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싼 커피답게 일단 복합적인 맛과 단맛이 잘 이끌어지면서 일단 살구 쪽 느낌이 좀 많이 난다는 거. 근데 사실 이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퀄리티가 저는 5만원 10만원 할 바에는 그냥 에티오피아 스페셜티 먹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뉘앙스가 사실 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취향 차이기 때문에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동의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보통 비싸다는 커피류들이 조금 더 복합적인 맛과 향을 풍기는 건 맞는데 나는 그냥 2만 원대 에티오피아 스페셜티만 먹어도 만족해. 뭐 이러면은 2만 원짜리 먹으면 되죠. 근데 이것을 나는 5만 원 주고라도 먹겠다. 뭐 이러면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2만 원대 스페셜티 커피를 먹어도 충분히 어떤 만족도를 느끼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봤고요. 이 드립백을 좀 더 빨리 먹었었어야 이 맛과 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좀 향미와 맛이 좀 많이 반감된 게 여러모로 좀 아쉬웠고요. 이게 질소 포장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드립백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상품화할 때는 조금 진공 패킹에 조금 고심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취지에서 잠깐 이 커피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커피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상업화하거나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이 오늘날 대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커피는 어디까지나 그냥 맛있게 먹는 나의 힐링 음료라고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너무 대단한 명분을 만들어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맛있게 한 끼를 먹고 그리고 음료를 마심으로써 내 삶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면 된 거 아닙니까? 꼭 뭐 디테일하게 뭐 비싼 커피네, 향이 뭐 더 좋아야 되네, 뭐 이런 얘기까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커피를 통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여러분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또 별 탈 없이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항상 기도하시고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